자, 여러분, ADHD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아마 가만히 못 있는 아이? 아니면 좀 산만한 동료? 이런 모습들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흔한 편견들 뒤에는 사실 훨씬 더 깊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새로운 연구들이 바로 그 점을 밝혀내고 있고요.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성인이 된 사람의 ADHD는 진짜 어떤 모습일까요? 우리가 나 ADHD 좀 알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이게 단순히 집중을 잘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사실은 수많은 성인분들에게 이건 평생에 걸친 보이지 않는 싸움 같은 겁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를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.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여정, 그 감정적인 무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진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의 삶입니다.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뭔지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던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 말 한마디. 왜 나는 그냥 평범할 수가 없는 걸까? 정말 가슴 아프죠. 이 질문 안에 사실 진단받기 전에 그 모든 고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. 남들과는 다르다는 그 깊은 소외감,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 막막함. 바로 그 감정들이 이 시기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비교입니다.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멀쩡해 보이거든요.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힘들고 벅찰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이런 비교가 계속되다 보면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게 됩니다. 남들은 쉽게 하는 일인데 나한테만 너무 큰 산처럼 느껴지니까. 결국엔 이건 다 내 탓이구나.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마스킹이라는 걸 하게 돼요. 일종의 생존 전략인 거죠. 말 그대로 가면을 쓰는 거예요. 진짜 내 모습은 깊숙이 숨겨두고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모습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. 물론 그렇게 하면 잠깐은 무리에 섞여서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? 진짜 나는 누구인지 헷갈리게 되고 에너지는 완전히 바닥나 버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바로 진단을 받는 순간이죠. 이건 끝이 아니에요. 오히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진단에 받기까지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. 오해로 가득 차 있죠. 보세요. 주변에서는 게으르다, 부주의하다고 쉽게 말하고 병원에 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다른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.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. 바로 뇌의 시행기능,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또 일을 시작하는 그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. 이걸 깨닫는 순간 마침내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마침내 누군가가 그거 네 잘못 아니야.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. 라고 설명해 줬을 때 그 해방감. 상상이 가시나요? 수십 년 동안 나 자신을 탓하면서 쌓아왔던 그 무거운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기분일 겁니다.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겠죠. 그리고 이 진단이라는 건요, 정말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. 지금까지 이건 내 단점이야,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내 특성들이 사실은 단점이 아니라 강점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? 한번 보시죠.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. 자, 보세요. 남들이 충동적이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즉흥성과 모험심일 수 있고요. 왜 이렇게 부주의해? 라는 비난을 듣던 특성이 알고 보니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일 수 있다는 거죠. 강렬한 감정 기복은 깊은 공감 능력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요. 어때요? 관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나요? 진단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서 이런 새로운 강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. 예를 들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자밖의 생각,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능력, 그리고 삶을 훨씬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지칠 줄 모르는 무한 에너지 같은 것들 말이죠. 그리고 이런 내면의 강점들은요, 바깥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도 바꿔놓습니다.
이제는 억지로 나를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뇌에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.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오면서 얻게 된 그 단단한 회복 탄력성.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자산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? 진단 이후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. 바로 자기 수용으로 가는 여정입니다.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? 뒤늦게 깨닫는 지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냥 집중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. 이건 ADHD라는 특성 때문이었구나 하고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순간이 끝없이 나를 탓하던 자기 비난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자기 이해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. 바로 이런 여정을 통해 개인의 삶이 재구성됩니다.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했던 진단 이전의 상태에서 출발해서요. 진단이라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딱 거치고 나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는 과정인 거죠. 이 기나긴 여정의 종착역은 그럼 어디일까요? 바로 이거예요.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또 나 때문이야 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그냥 한 번씩 웃으면서 하하, 이거 내 ADHD 때문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. 이게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.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고 내 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.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수용이 아닐까요? 결국 이 모든 건 관점의 문제로 돌아옵니다. ADHD를 고쳐야 할 문제나 결핍으로 볼 것이냐, 아니면 그냥 세상을 좀 다르게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것이냐. 이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신경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던져줬습니다. 한 사람의 힘든 여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ADHD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.